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7월의 시작입니다. 이번 달도 원하시는 목표 이루는 한 달 되기를 바랄게요. 7월 첫날 오늘의 책은 스티븐 데닝의 애자일,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의 비밀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스토리텔링 리더십부터 애자일 혁신까지 오랜 기간 조직 문화와 리더십을 연구해온 사상가이며 드러커 포럼의 자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지식경영 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애자일 일꾼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비영리단체 SD 학습 컨소시엄의 상임이사로 마이크로소프트, 바클레어, CH 로빈슨 등 글로벌 기업과 함께 조직을 애자일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경영에서 핫한 단어 중 하나가 애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위에 대기업, 중견기업을 다니는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업의 CEO가 애자일 경영을 실행하려는 모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이나 인원이 많지 않은 조직에서도 애자일 경영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책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애자일은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애자일은 다양한 플랙티스들이 있고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조직을 애자일하게 만든다는 것은 기업 CEO, 경영진의 사고방식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애자일 경영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정말 끝까지 조직이 애자일해질 정도로 지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말로만 애자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애자일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CEO, 경영진부터 사고방식과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애자일 경영을 하는 조직의 최종 목표는 결국 고객 만족입니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이익을 낼 수 있으며 그 이익으로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CEO와 주주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이익은 과거에는 회사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고, 애자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애자일은 민첩한, 기민한, 재빠른 등의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2000년도쯤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나온 단어라고 하는데요. IT 쪽에서는 자주 듣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민첩하고 재빠른 경영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경영에서도 애자일 경영 방법을 도입을 하고 있으며 저자가 말하는 애자일 경영은 기술과 데이터를 더욱 기민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조직 운영 방법입니다. 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11개의 소챕터가 있는데요. 1부는 애자일의 경영 원칙과 애자일의 경영 장점 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2부는 애자일 경영을 막는 현대기업들의 폐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경영을 전공하거나 경영을 하고 있는 분, 기업에 소속되어 애자일 경영을 하는 팀원인 분들은 꼭 읽어보면 좋을 책입니다. 경영에서 애자일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2016년부터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경영에 접목시킨다는 것 자체가 오랫동안 경영을 한 사람들에게 이해를 요구하기에 조금 힘들었다는 것인데요. 애자일 조직에서는 그 생각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자일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의 비밀 기업들은 애플,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스카이프,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버 등 우리가 들었을 때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진 못하는데 외국에서 애자일 경영을 해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다시 일으키거나 기업 가치가 2배, 3배, 4배 이상이 되는 다양한 사례들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자 역시
에자일 조직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모두 다 똑같지는 않지만 다양한 에자일 플랙티스를 기업에 적절하게 접목시켜 조직을 운영해야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다른 기업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고만 해서 기업의 혁신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생각은 아니라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에자일한 조직의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팀의 법칙, 고객의 법칙, 네트워크의 법칙인데요. 각각을 풀어보자면 작은 팀의 법칙은 에자일 경영의 실무자들은 원칙적으로 소규모의 자율적인 기능 혼합팀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팀을 구성하는데 그 팀이 하는 일이 고전 경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업무 사이클을 짧게 잡고 비교적 작은 단위의 업무를 맡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을 그 팀이 해야 하는 업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나오는 예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개발부는 3주 단위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무조건 계획한 팀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팀원들 간에도 엄청난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고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고객과의 의사소통도 하는 등의 한 가지의 기능만 하던 팀의 역할이 기능 혼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의 또 다른 사례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A라는 팀이 만들어 놓은 버그, 문제를 다른 B라는 팀이 해결을 하는데 밤을 새고 힘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이야기하며 에자일 경영에 대해서 작은 팀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객의 법칙입니다. 고객은 상사라는 것이죠. 과거의 기업은 좋은 제품을 내놓으면 어쩔 수 없이 고객이 사고 기업만의 고유 제품이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한한 경쟁의 시대에 있기도 하고 스마트해진 고객들과 자신들의 욕구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고객들이 있기에 고객과의 상호작용은 필수라고 합니다.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며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역시 1954년 비즈니스의 목적은 단 하나다. 바로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업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고객이다. 고객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즉, 2000년대 전에는 기업의 목적이 기업 총수 일가의 배를 불리거나 주주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권력을 고객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기업은 고객 한 명 한 명의 요구를 듣고 제품을 개발하거나 수정할 때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의 법칙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협력해서 진행하는 팀원들의 의사소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의 오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들,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사용하려는 고객들 모두가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규모가 큰 기업들은 임원에서부터 팀원까지 전체적으로 기업이 돌아가는 상황을 공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하지만 이 네트워크 법칙에 따르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업의 오너도, 실무진들도, 고객들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회사를 오래 이끌어오고 자신만의 전문성을 길러온 경영자들이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변화가 불가피한 현대 사회에서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정부도 학교 등도 애자일한 경영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혁신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전체에 이루고 있는 팀원들,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은 확실해 보입니다. 일부에서 애자일 경영을 하는 세 가지 법칙을 제외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자일 경영 방식과 아이폰 시리를 개발한 커트 칼슨의 연구기관 SRI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애자일 경영 방식이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각 기업에 맞게 적절하게 변화를 시키면서 기업을 다시 일으키고 회사 가치를 크게 만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기업이 애자일 조직으로 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는 현재 주가에 반영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것, 고객과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희생하고 단기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 더 생산적인 미래로부터 현재를 추론하는 대신 과거로부터 미래를 유추하는 회고 등이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별세한 제너럴 일렉트릭 GE 회장이었던 잭 웰치 역시 언뜻 보기에도 주주 가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다. 주주 가치는 결과이지 전략이 아니라 기업의 주된 지지자는 기업의 직원, 고객, 그리고 제품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즉, 고객과 주주 사이에서 택해야 한다면 애자일 경영 조직은 무조건 당연히 고객을 택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자사주를 매입하고 주가를 올려서 사고 팔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행태 역시 기업들이 고객 만족이라는 목표가 아닌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자일 경영의 최종 목표는 고객 만족이며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자사주를 매입할 필요가 없고 주가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기 이익에 초점을 맞춘 비용 중심의 경제학에서 자국의 생산 라인을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로 옮겨가며 지금은 돈을 적게 들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형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애자일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조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잘 적응해서 고객을 기쁘게 하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애물은 과거로부터 배울 점은 당연히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만 얽매이거나 변화무쌍한 시대에 과거에 안정적이었던 시대에서 성과를 냈던 경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독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 역시 경영인들이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언급한 것 같습니다. 경영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이 책을 읽고 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조직에서 애자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과거의 것만 고수하고 과거에 자신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따라오라는 행동을 하거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하나의 조직에서도 발전이 없게 되고 우리나라도 크게 보면 발전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 사람의 사고방식의 변화가 하나의 기업의 경영방식의 변화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산책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 스티븐 데닝의 애자일,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의 비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